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3주차. 자, 동영모사. 자, 2주 쉬었다가 또 문제 풀어보니까 좀 생소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또 100점도 나왔고요. 100점이면은 뭐 제가 수업한 내용 그냥 다 섭렵했다 그 얘기인데, 자, 틀린 분들은 그 틀린 지문들 그 요약집 또 확인할 거니까 요약집 준비하시고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41번에 국토법의 용어에 관해서 옳은 것을, 자, 용어가 대부분 우리 공법 1번 문제가 되고요. 자, 1번에 기반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자, 이거 예전에 25회 때 기출문제죠. 자, 거꾸로 됐죠. 자, 기반시설이 주어가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즉, 이 기반시설이 4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 그리고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되고요. 자, 이번에 용도지역이란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해서 그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이거는 재작년 30회 때 기출문제죠. 또 거꾸로 됐죠. 자, 용도지구가 주어져.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을 보충,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거꾸로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들렸죠. 자, 우리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할 때는 특광시군. 저는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또 4번의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자, 여기 또 들렸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은 허가권자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수립하는 허가의 기준이 되는 별도의 계획이 되고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 방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따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요약집 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그 용어정에서 그 계획들이 3개가 쪼르륵 나오죠. 그 위에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끝에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 그런데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러면 틀려요. 이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따로 수립하는 별도의 계획이 됩니다. 그다음 5번.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물이다. 자, 요게 작년에 기출문제였죠.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이 한마디로 건물이 건축되면서 기반시설이 필요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 이 말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안 내도 된다.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납부를 면제해 주고요. 자, 이게 우리 대통령령에서 한 58개인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서 보면은 거의 2바닥 넘게 써 있는데, 다 개념들은 공공건물, 즉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 또는 공용건물, 같이 사용하는 건물, 공용건물 또는 공익을 위한 건물. 그래서 공공, 공용, 공익을 위한 건물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집 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거 밑에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물.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안 내도 된다. 그래서 1번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 작년 시험의 정답은 그 2번이었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에 건축하는 건물인데 끝에 농산물 집하자. 그럼 저 시골 같은데 농산물 집하자. 이런 것들도 다 공용 건물이라고 그래요. 같이 쓰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건물은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42번.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옳은 것을,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먼저 이 광역계획권부터 지정하고요. 1번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 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거 단골 메뉴죠. 자, 그럼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항상 이게 핵심이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명령하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다시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항상 요거부터 찾아야죠. 국토부 장관이 정했으니까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다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이에 반해서 도에 관할 구역에서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또 도지사가 지정해서 통보 명령하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다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자, 요거부터 찾는 게 핵심. 도지사 지정했으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이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딱 원칙적인 체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저희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는 의심지정,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국토부 장관이니까 앞에 중앙자 요거 붙여줘야죠. 지방 그러면 또 틀려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지정합니다. 자, 그럼 8페이지 요약집 8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은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그동안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의심 지정, 의견 듣고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갖고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자, 이것도 맨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각각 2개씩 있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는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 할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고요. 8페이지 그 중간에 그 수립권자 참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2가지. 시장군수가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할 때 또는 시장군수가 우리끼리 안 되니까 그냥 해달라고 협의해서 요청. 그럼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 이 지정권자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와서 승인받는데 지정권자 수립했을 때 그러면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갖고 요청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단독 수립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그래서 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공동 수립해갖고 동그라미 2번은 봐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갖고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가 있고요.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이때는 승인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장군수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될 때는 도지사에게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정 신청의 종류가 2개 있어요.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죠. 단독 신청했을 때만 재협의 권고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고 맨 밑에 보시면 그 조정. 그래서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 옆으로 와서 재협의 권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권고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그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시장 군수는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다음 5번. 시도, 시군, 의회 그리고 관계 시장 군수 이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내 의견 제시하는 게 아니고 3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 파트에서 숫자 물으면 대부분 30일이에요. 의견 제시하고 협의했을 때 의견 제시하고 공고 열람 기간 30일 이상. 그런데 14일 나오는 거는 딱 하나만 공청회. 주민의 의견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때 그때만 14일. 나머지는 다 숫자가 30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을 구체적으로 관리, 개발, 정비, 보존하게 수립하는 집행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데요. 1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고 해당합니다. 이게 지정령 30회 때 역시 정답이죠. 그래서 주민은 절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없고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고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네 가지. 기지, 구입,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구, 입지규제 최소구역, 기지, 구입. 자, 이 중에서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아무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요거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요약집 16페이지. 그래서 16페이지에 그 위반의 제한. 그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박스의 3번, 그 용도 지구. 첫 번째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그거 제한할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그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제한하기 위한 요건.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다음 이번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일 때는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또 도시지역의 축소. 자, 이게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일 때는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 기초조사 다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16페이지고 맨 밑에 보시면은 기초조사 그 옆 페이지. 기초조사 의무예요. 이 광역도시계 규정을 준용해서 계획 수립할 때는 다 조사부터 필수적으로 하는데 경미한 사항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5, 근, 세, 축. 그래서 5% 미만 시설 부지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세부 시설의 변경. 그런 거 읽으면 되고 항상 논점은 3번 축소. 도시 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 이런 개발 목적의 용도 지역인 도시 지역을 축소한다. 이거는 개발 안 하고 보존하는 거니까 경미한 사항.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 이거는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되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이 아닐 때는 그 밑에 또 하나 2번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한, 토, 재. 세 개를 또 포함해갖고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초조사할 때는 환토재 포함하는데 그 기초조사하고 환토재, 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자유가 또 있죠. 그래서 그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것, 도심지거나 또는 나대지가 없을 때 이런 때는 일체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는 자, 이것도 뭐 매년 시험에 나오죠.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을 때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결정권자 19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서 규제가 제일 센 것,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개는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타운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이 된다. 자, 이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필요가 없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봅니다. 그럼 바다를 메꿔갖고 새땅을 만들었다. 저 매립지, 매립 목적이 예를 들어 농사. 근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그럼 농사하고 농림지역 똑같은 거니까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이 같을 때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그 매립 준거 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봅니다. 지정까지만 된 걸로 보고요. 고시는 따로 해줘야 돼요. 고시는. 자, 오늘 25페이지. 자,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죠. 용도지역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지정, 고시되는 특례가 있고요. 그중에 1번 매립지의 특례, 그거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럼 매립지의 특례는 두 가지 요건 맞춰야 돼요. 매립지가 한 개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목적이 같을 때, 이때만 매립지의 특례가 있고요. 그럼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이 다르더라, 또는 매립구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더라, 이때는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또 5번에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행위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44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이 아파트가 건축 제한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자,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그 중에서 아파트, 얘도 이제 한번 물어볼 때가 됐고요. 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적어도 건물이 5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거, 그거를 따져봐야죠. 그럼 1번,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뭐 얼마든지 아파트 건축할 수 있고요. 1번 바로 정답. 그럼 일반 공업지역, 여기서는 아파트가 안 돼요. 일반 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왜 건축할 수 없다?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논리가 없어요. 그냥 애우셔야 돼요. 일반 공업지역 아파트 안 된다. 그럼 하나 더 들어가고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까지 허용을 해주는데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이 돼도 절대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저는 27페이지에 그 아파트 건축 여부 있고요. 자, 32페이지로 할까요? 34페이지. 그 34페이지고 맨 밑에 보면 복합용도지구. 자, 복합용도지구에서 두 번째 칸. 그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는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것까지 허용해 주겠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1번 절대 뭐는 안 되냐? 아파트.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공업지역은 절대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 다시 앞으로 하셔갖고 27페이지에 보면 아파트의 건축 제한. 자, 그거 참조하시면서. 그 다음 나머지 것들 왜 아파트 안 되는지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절대 아파트는 안 됩니다. 또 일종 일반 주거 지역도 아파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일종은 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저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주택 몇 층이 아니야? 4층이야. 이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들 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죠. 그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 녹지적, 보전, 생산, 자연녹지, 또 관리적,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아무튼 녹지적, 관리적 다 4층 이하니까 아파트 다 건축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유통상업지역도 아파트 안 돼요. 이유는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자체가 금지입니다. 집 짓고 살 수 있는 생활권이 아니다. 그래서 유통상업도 전용공업지역, 유통상업 전용공업지역 여기서도 아파트 다 금지. 그리고 녹지지역도 다 아파트 안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서는 농어가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아파트는 건축할 수가 없죠. 그 다음 45번 가겠습니다. 45번.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 한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건폐율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뭐 번갈아가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건폐율, 이제는 뭐 탁탁 맞춰야 돼요. 자, 일종 일반 주거. 자, 우리 주거지역은 전, 일, 준, 5, 6, 7.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60입니다. 근데 3종 일반 주거, 얘만 50. 빠꾸해갖고 50. 요거는 신경 써갖고 따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은 다 얼마냐? 70. 그래서 전용, 일반, 준공. 공업지역은 다 70. 그 다음에 우리 상업지역은 근, 유, 일, 중, 7, 8, 8, 9. 그래서 5, 6, 7에 7, 8, 8, 9.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다 22죠. 7, 2. 해갖고 도시지역은 5, 6, 7에 7, 8, 8, 9. 다시 7, 2. 그러면 끝나고요.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만 달라요. 계획관리지역만 40. 나머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 뭐 용적률보다는 조금 더 쉬운 거니까 하여튼 건폐율, 용적률 꼭 외워갖고 무조건 맞춰야 되죠.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행위제한 등에 관해서 틀린 것을 1번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아예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건축 제한에 관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아요. 아직 용도가 지정이 안 됐다. 미지정일 때 이때는 일단 행위 제한이 제일 센 것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또
도시지역이 주, 산, 공, 녹 세 분이 안 됐다. 이때는 도시지역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것, 보전 녹지.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즉 관리지역이 세 분이 안 됐을 때는 보전 관리지역 행위 제한을 일단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행위 제한 센 지역의 규정을 적용해라. 그러면 관리지역이 세 분이 안 됐으니까 보전 관리지역의 행위 제한. 그럼 보전 관리지역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 80% 이하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의 시설사업에 필요치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 크게 두 가지 있죠. 자, 30페이지 가볼까요? 30페이지에 그 가로 4번 자, 도시지역이라는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죠. 1번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를 미리 지어합니다.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접도구역 지어놓고 건물도 건축하지 말고 개발하지 마라. 이거는 도시지역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은 일체 적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농지법의 농지증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할 땅, 농사 짓는 땅이 아니니까 농지증 적용 안 해요. 그런데 다만 녹지지역에 시설사업에 필요가 없는 농지, 녹지지역에 시설사업에 필요가 없는 농지, 얘는 도시지역이라도 개발되는 게 아니고 계속 농사 짓는 거니까 농지증 적용합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좀 틀렸죠? 그래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얘는 기반시설 개념이니까 인프라 개념.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계없이 필요가 있으면 건축할 수 있게끔 지역지구의 건축 제한 적용 안 하는 특례를 주죠. 자, 오늘 34페이지 가볼까요? 34페이지. 위에 가로 3번. 건축 제한의 특례에서 떠나면 1번. 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건축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또 5번에 방제지구에서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할 때는 피로티 부분은 춘수에서 제외한다. 맞아요. 방제지구라는 것의 목적이 재해를 예방, 특히 풍수해, 이런 침수 우려 이런 것들이 큰 곳이니까 가급적이면 건물 1층을 무슨 구조로 해라? 피로티 구조로 해서 침수 방지하기 위해서 1층을 피로티로 했을 때는 피로티 부분은 충수에서 빼준다. 이런 특례를 인정을 하죠. 자, 여기 그 가로 3번, 그 동그라미 3번이죠. 그 34페이지, 그 동그라미 3번에 방제지구에서는 1층을 피로티로 했을 때는 피로티 부분은 충수에서 제외입니다. 이거 다 작년 기출지문들이죠.